80은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젠 여기저기서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거나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더 이상 밥벌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직도 학교 다니는 자식, 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70이 되면 지식의 높낮이, 80이 되면 돈이 많고 저금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자식도 큰 소용이 없어집니다. 건강이 최고의 권력이고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약봉지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이처럼 80대와 70대는 완전히 다른데요.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질지 고달파질지는 결국 60대, 늦어도 70대부터 어떻게 생활하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 80, 90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첫 번째는 10자식보다 배우자 하나가 낫다.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나 자녀만큼 고귀한 인연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남남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어 한솥밥을 먹는 무촌이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배우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쉽사리 외면하거나 인연의 끈을 놓을 수도 없지요. 때로는 큰 감사로 회한으로 얽히고 설킨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식들이 독립한 빈 둥지에서 40여 년 동안 함께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긴 세월을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하려면 부부관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은 상호 간의 배려일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최고의 노후 준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두 번째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한다. 은퇴 전문가들은 최고의 은퇴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인데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2억에서 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 현금 흐름은 나이가 들수록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재취업을 힘들어합니다. 20에서 30년 이상 직장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으며 견뎌온 삶이 자연스레 떠오르지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근무 환경이 좋았던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작고 허름한 직장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금 100만 원의 가치는 2억에서 3억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억에서 3억 원 자산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의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평균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세 번째는 건강은 노후 행복의 열쇠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될 테지만 건강한 100세와 입원해서 혼수 상태가 된 100세와는 삶의 질이 천양지차인데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세나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입니다. 나이 50을 넘어선 인생 후반전엔 전반전과는 다른 경기 운영 방식이 필요하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 사는 비결은 하루하루의 사소한 본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 100살까지 살기보다는 아프지 않고 75세까지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힘도, 움직이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도 중요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도록 평소에 햇빛을 쬐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밥은 거르지 말고 아침 산책으로 햇볕도 하루 10분씩은 쬐어줘야 합니다. 일부러 멀리 여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어야 밤에 잘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의 질병이라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지게 되고 결국 노쇠 현상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네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자.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음에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사업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5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사는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요.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6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6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6번째는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집 근처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7번째는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배우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 남았을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세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무용지물입니다. 근육은 신체에 축적하는 연금입니다. 저축하듯 근육을 키우고 빚을 갚듯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사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다 적고자 하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덧 중년에 닿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상 놓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운동하라. 엠마리 시바스의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 후반부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국가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마리 시바스는 대다수 부자들은 늘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두 번째, 시기적절하게 휴식하라. 자연의 모든 동식물은 다 휴식을 취한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의 악보를 보라. 유능한 작곡가는 악보 사이사이에 적당한 쉼표를 배치해 놓아 성악가가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일 어떤 악보에 전혀 쉼표가 없는 곡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그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성악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중간에 숨이 막혀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사업과 비즈니스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중간중간 쉬며 자신을 충전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치 핸드폰처럼 집에 돌아오면 충전기에 들어가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에너지 100%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밥은 때 맞춰 빠짐없이 챙겨 먹고 다니고 있는가? 돈 버는데 바빠서 집에서는 햇반이나 라면, 냉동 가정식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외식이나 배달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침은 굶식, 점심은 김밥, 저녁은 양념치킨에 사이사이 커피와 베이글과 브라우니를 간식으로 드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평생 건강하기 원한다면 직접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건강 관련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어보면서 결국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라. 최근 본격 자연 친화 예능 다큐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와 채널A 도시어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은 작품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예능 분야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명품 예능이다. 이 두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무엇보다 대자연 속 삶에 대한 대리 체험 기회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의욕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의 힘을 깨워야 합니다. 현역 시절엔 출세나 성공 등으로 도파민이 펑펑 쏟아져 나오지요. 하지만 노후에는 그 힘이 잠잠해집니다. 작은 성취를 해내야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이 생깁니다. 가령 산책만 해도 어제보다 오늘 생각보다 더 오래 걸었다고 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지요. 배움이나 성장을 실감하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100세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인생이란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